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충남 서해안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해안의 경우 동해안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현재 태안군 면적과 비슷한 땅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온실가스 줄이기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0년 이후 최근 30년간 보령 지역의 해수면은 9cm가 상승했습니다. 서해안에선 인천 다음으로 보령의 해수면 상승폭이 크고 6.9cm인 인근 군산이나 5.61cm인 흑산도와 비교하면 해수면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수면 상승 모의 실험 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전국적으로 2050년엔 40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하고 2100년에는 1.1m로 해수면이 올라가 태안군 면적과 비슷한 501.51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은 해수면이 34cm 상승하고 2100년엔 72cm가 더 올라가 전국적으로 서천군 면적과 비슷한 346.15제곱킬로미터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과는 달리 서해안은 수심이 얕은데 해수면이 올라가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침수뿐만 아니라 연안 쪽으로 침수가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안 지역의 재산상이나 이런 피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석탄 화력과 제철소 등이 밀집한 충남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115만 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다가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 지역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2명이 더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어제 교사와 학생의 어머니가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명, 초등학교도 동급생과 가족 등 7명으로 늘었으며 하루 사이 대전에선 38명이 확진돼 지난 2일 41명에서 다시 30명대로 줄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12명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미 접종을 완료한 2명이 돌파 감염되는 등 3명이 추가됐고 충남에서 지난 2일 44명에 이어서 어제와 오늘 42명이 확진됐습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휴일인 오늘 시민들은 도심 공원 등을 찾아 가을꽃을 즐기며 코로나 장기화로 쌓였던 피로를 달랬습니다. 대전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하천 둔치에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연인들이 절정을 이룬 코스모스 물결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겼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유림공원에도 시민들이 국화 꽃길과 조형물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유성 국화 전시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유림공원과 11개 동에서 국화 16만 그루와 조형물 1,100여 점이 분산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해안선 모양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많아서 바다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실종자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태안군과 한서대가 드론이 해안가 곳곳을 자동 비행하는 일명 드론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안가 상황을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태안반도의 한 해변, 절벽 아래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양식장 부표와 한 무더기의 밧줄 등 어구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아름다운 해변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산림은 울창하거나 절벽이 많아 육지 쪽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
서해는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 탓에 해양 쓰레기 처리가 늘 골칫거리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거 자체가 안 됐고 또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 저희가 그동안 쓰레기 양 같은 게 파악이 안 됐거든요. 태안군과 한서대 연구팀이 해안가 탐색을 위한 드론의 자동 비행 경로 시스템, 일명 드론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이 설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광학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자동 탐색하는 것으로 일단 6개 지점에 걸쳐 드론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건 물론 실종자의 수색까지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지속적인 동일 지점 관측이 가능해져 식생대와 지형지물 변화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해양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안과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수색과 관련된 데이터, 이렇게 공공에서 써야 되는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발을 내딛었다. 태안군은 앞으로 태안반도 전역에 걸쳐 드론기를 구축하고 또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행 경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들어 놓은 그 GPX 유동 신호를 가져다가 민간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어떤 탐사 목적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이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함께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선정돼 태안 UV랜드를 조성하는 등 K드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전면 시행 중인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최하위권인 충남과 경기도는 30%가량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11개 시도 가운데 공립단설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한 끼당 경기도는 2,830원인데 비해 대전은 2,610원, 세종은 2,250원, 충남은 2,034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차이가 더 커서 경기가 2,830원인데 비해 대전은 3분의 1이 적은 2,050원에 불과했고 세종 2,250원, 충남은 전국 최하위로 1,920원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유치원 급식 단가에 대한 격차 해소와 교육부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의 9살과 4살 아들이 밖에서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동거인의 어린 아들 형제가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견디다 못한 9살 B군은 집을 나갔다가 발견됐습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DNA 속에 있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 가위처럼 잘라내는 것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특정 유전자를 없애버리니 질병의 대물림을 막고 동식물의 품종 개량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꿈의 기술로도 불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의 기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교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치매나 뇌전증 같은 난치병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의료용 대마입니다. 삼배를 만드는 데 쓰는 것과 달리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중독과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 성분을 제거한 새로운 품종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생체 안으로 단백질 효소를 투입해 유전자를 의도한 대로 자르고 편집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입니다. 특정 단백질을 결합시켜 잘못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교정해 유전병 치료는 물론 동식물 품종 개량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과 연구원 창업기업 진코어가 이 유전자 가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크기가 작고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효율을 가지고 유전자 질환에 적용을 했을 때 높은 치료 효과와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전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88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증을 실시해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보다 뛰어난 교정 효율을 입증했습니다.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오픈 타겟 역시 현저히 낮은 빈도를 나타내 치료 물질로서의 적합성을 확인시켰습니다.
시각장애라든지 근위축증이라든지 악성 빈혈 등 이런 유전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약 한 1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연구팀은 함께 연구를 수행한 창업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고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임상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3년 전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 징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박모 씨는 2018년 임금 협상 결렬로 노조원들과 파업을 벌였다가 해고된 뒤 같은 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 해고 부당 판정을 받았고 공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연휴를 틈타 서해에서 불법 낚시를 한 이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A씨 등 7명은 일행 가운데 2명만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한 배에 함께 타고 대천항 인근을 유람해 방역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에는 대천항 해상 8톤급 어선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바다 낚시를 즐기다 적발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비롯한 세종시 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세종남부경찰서가 내일 문을 엽니다. 세종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세종남부경찰서 청사는 연면적 9,5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9개 과의 경찰관과 일반직 259명이 근무하며 세종시 1에서 4생활권과 6생활권, 금남, 장군, 영기면 등을 관할합니다. 기존 세종경찰서는 세종북부경찰서로 이름을 바꿔 조추원읍과 연서, 전이, 소정, 전동, 연동, 부강면 치안을 담당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메리어트 계열의 코티아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이 오는 12월 문을 엽니다. 정부 세종청사 남측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코티아드 세종은 15개 스위트룸을 포함해 281개 객실과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미팅룸 6개를 갖추고 있어서 각종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호텔이 한 곳도 없었던 세종시는 지난 3월 베스트 웨스턴이 처음으로 문을 연 데 이어서 12월 코트야드에 이어 내년에는 신라스테이 세종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문을 닫은 서산 베니키아 호텔이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부동산 사업 전문 업체 이스타코는 최근 베니키아 호텔 채권단과 호텔 매매 계약에 이어 185억 원 정도의 매입 대금을 치르고 코로나19 사항을 살펴 재개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 베니키아 호텔은 지난 2018년 문을 연 충남 서북부권의 첫 특급 호텔로 객실 194개와 웨딩홀, 컨벤션홀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7, 8월이면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 신품종 벼인 충남 26호와 27호를 개발했습니다. 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26호는 충남 농업기술이 개발한 빠르미보다 이삭 패는 시기가 늦습니다.